부모 세미나 32강 제목은 반항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반항심이 많은 아동이 있죠. 부모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행동을 취하는 아동이에요. 아동은 특성상 어린 시기에는 되게 부모의 의견에 따르게 되는데 내면에서 반항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의 문제들이 그만큼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반항심 많은 아이들의 특징, 행동 증상을 세 가지로만 꼽으라 한다면 일단은 첫째로 불만이 가득한 얼굴의 아동이다. 반항심 많은 아이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 보여집니다. 자, 얼굴은 마음의 풍경이라고 그랬죠. 기분 나쁜 것도 얼굴에 나타나고 기분 좋은 것도 나타나고 토라지는 것도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이 대체적으로 어둡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알 수가 있죠. 얼굴에 어두우면 화가 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밝게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아동이다.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아마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셋째로 이런 아동, 반항심 많은 아동은 일단 에너지가 넘치는 아동이라고 봐야 돼요. 에너지가 멈추죠. 네. 여기는 뭐 부정적인 에너지이긴 합니다만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긍정적인 에너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만 강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이 강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파괴적인 본능이 작동되잖아요.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열등감이 부정적인 에너지지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열등감 때문에 공부하고 무시당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점점 더 많이 공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항심이 많은 아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가 왜 이렇게 반항심이 많을까라고 심리적 원인의 이해를 하게 되면 심리적 원인을 이해를 한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정서 발달의 관점, 정서 발달. 그 다음에는 심리 상태. 그 다음 부모 양육.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할 때 심리 원인의 이해를 한다 할 때 원인을 한다.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 아이의 정서가 원만하게 발달하고 있는가 그 차원에서 정서 발달의 미숙함이 지적돼야 됩니다. 미숙성. 그렇죠? 미숙성이 지적돼야 돼. 자, 반항심이 많은 아동은 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발달되지 않고 있다. 왜? 정서가 발달하면서 불만스러운 것들이 자연히 해소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반항심이 뭐예요? 반항심은 다른 사람이나 기존의 권위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저항하려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반항심은 자신의 의견이나 심리에 충돌하거나 저항이 되는 현상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해하는 심리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을 많이 경험하면 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적절한 대응에 따라서 적응력이 길러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성격 발달의 관점에서 또 봐야 돼요. 성격 발달. 성격이라는 것은 물론 타고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성격이 음화양으로 하면 원래 타고난 것이 개발되고 발전돼야 되는 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과 인격이랑은 다른 것이에요. 성격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인격은 후천적으로 얼마나 개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퍼스널리티랑은 똑같이 보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좀 다르긴 하죠. 그죠?
자, 반항심이 많은 아동은 성격 발달의 문제로 보아야 되는데 일상 환경을 통해서 발달이 돼 성격이 발달되어 다듬어지는 특성이 있고 타고났던 것이 개발되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항심이 많은 아이의 경우에는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그 발달이 원만하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셋째는 사회성의 발달의 문제이다. 반항심이 많은 아동은 이미 사회성의 발달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반항심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하고 부모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존재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굴절되는 현상이나 엎어지는 현상, 반대로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면 정서적으로 원만하게 발전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태론적으로 뭐가 발견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심리 상태의 관점으로 보라 한다면 먼저는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자존감 저하를 문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억압의 상태, 심리적 억압. 또 하나는 공격성의 문제가 있다. 공격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반항심이 많은 아동의 심리 상태에서 말이에요. 심리 상태에서 보자는 것은 뭐가 병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항심이 많은 아이들의 먼저는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감이 낮다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내면이 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긍정성이 많아져야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그 반대의 현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때는 아동이 외부로부터 관심을 끌어들이고 내 존재 가치를 억지로나마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도 아동의 건강한 건설적인 자존을 갖고자 하는 심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에서 심리 억압의 상태가 발견된다. 억압이라는 건 뭐예요? 심리를 눌렸다는 거잖아요. 자, 눌리는 강한 힘에 눌리게 되는 것이요. 약한 힘은 눌리지 않죠. 강한 힘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동이 아이다운 존재 가치를 발휘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눌리든지 부모의 어떤 대단히 성공한 것에 의해서 미치지 못할 때 눌리든지 어쨌든 심리적 억압이 있다. 이 억압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어 가지고 또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억압의 상태가 되면 아동은 감정이 자유롭게 발전되지 못하고 억압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억압되고 정체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드러나는 것은 공격성이라고 하는 걸 무시 못해요. 반항심이 많은 아동은 내면에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공격성이라는 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일정한 자극이 가해지면 거침없이 공격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공격성이라는 건 물론 종류가 다양해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공격성의 하나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건 수동 공격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수동 공격. 그런가 하면 이게 수동 공격성이 표출되는 게 돼요. 언어로 표출되거나 상스러운 언어로 표출되거나 행동적으로 나온다. 이 공격성이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공격성이 지금 터져 나올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극각 치료받아야 되고 또는 이거 부모가 나서서 이걸 해소해 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리 상태에서는 어떤 혹시 아름답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 병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보면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것이 제일될까요?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는 일단 이제 부모가 이거를 잘못했다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잘못했어요? 부정성이 증가하도록 양육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가 아이를 긍정적이고 정상적이나 객관적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강압적인 방법으로 너무 했을 때, 강압적인 방법의 양육 방법을 했을 때 아이는 부정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아동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거나 수용해주고 무시하지 않을 때 아이는 정상적인 발전을 하게 될 텐데,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무시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강압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부정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저하된다. 자존감이 저하. 자, 아이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감을 높게 갖지 못하고 낮게 가지고 있다 할 때 이것도 억압에 의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요. 아이는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면서 커갈 때 아이는 싱싱한, 아이다움은 이 싱싱함을 가지고 자라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성장한 결과에서 부정성이 축적되었을 때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야단 많이 맞고 자란 아이가 전제 가치감이 높아질까요? 그러기는 참 어렵죠. 물론 오기로 자기 존재감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런 상태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억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억지는 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돼서 어렵다면은 일단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 어떻게 말하면 증오심과 보복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자, 자꾸 야단만 맞으면 아이가 화가 납니다. 반항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커서 보자. 아이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는 실현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실현의 원리. 실현의 원리는 뭐냐면 나쁜 아이로 자꾸 얘기하면 그 커서 이런 아이가 돼서 보여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좋은 쪽으로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내가 정말 훌륭하게 돼서 이것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실현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에게 부모가 존재 인정을 많이 하지 않아서 증오심과 분노를 갖게 만들어주면 아이는 증오심과 함께 보복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모가 없을 테지만은 부모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이 반항적인 사람들 크고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부정성이 있는 가운데 컸다면 아이한테 이것이 행사가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약한 시어머님한테서 고약한 며느리가 나온다는 거는 그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잘하는 경우는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70%는 내가 받은 그대로 나도 모르게 행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몸에 배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반항심이 많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 치료적으로 대응을 한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는 부정성을 해소하는 데다 초점을 둬야 돼. 부정성 해소하면 긍정성을 증가시켜.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성을 증가시켜서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양육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아이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긍정성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지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이는 반항심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건전한 아이로 성장, 건전한 인격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